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그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33270이고요. 현재 11월 27일 금요일 4시를 지나고 있네요. 네, 어제에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표시는 지금 다른 종목들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주봉, 월봉도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제 마감이 되죠. 과연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될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이슈는 없었어요. 이슈는 없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다, 뭐 리제네론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조금 움직임은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네. 어제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 익절 안 하고 중장기를 보고 있다, 코로나가 아직 유행 중이라 이리저리 옮겨 타는 것도 귀찮고 46,000원에 46,000원이면 얼마죠? 수익 중이신 건가요? 네, 수익 중이신 건 것 같은데 맞나요? 지금이 5만원대 얼마에 5만원 정도에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수 타이밍 보고 들어왔는데 오늘 조가 슈팅이 나와서 내일 기대합니다. 이렇게 수익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물타기를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물타기 할 시점, 물타기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주어졌었죠. 많이 주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중립입니다. 관망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망에서 매수 관점으로 돌릴 수 있을 때는 시그널을 조금 더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뭐 항상 제가 매수 관점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셨다, 이런 데 사신 분들은 뭐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댓글 보면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 사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익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제 관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롭게 여기 6만원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아니면은 지금 또 신규 매수로 접근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아까 신상철님처럼 물타기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물타기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랑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제 이 어떻게 보면은 관점은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요. 뭐 처음 보신 분들은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흡입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흡입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기존 코로나 치료제의 항바이러스 효능의 10배 이상의 좀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흡입형 복합계량 신약에 대한 현재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조금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테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리제네론이라든지 약간 이런 관련주들이랑도 좀 테마적으로는 엮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찾아봤었는데 뭐 그렇게 많이 관련은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논란을 겪고 있다. 영국 제약사죠. 영국 정부가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 승인 절차에 돌입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로도 이제 한다 그래요. 그거 생산은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하지 않나요? SK 케미칼이랑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관련 핵심, 그러면은 뭐 캐몬이랑 SK 케미칼, 뭐 진매트릭스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개별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흡입 치료제가 핵심 모멘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좀 왜 예매한지는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예매한지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돌파를 했으면은 지켜줘야지 왜 안 지켜주느냐,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주봉 종가는 못 지켜줬어요. 주봉 종가도 뭐 아니면은 이거를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 그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켜준 격이 되는데, 근데 연장을 시키는 거는 별로 저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저는 뭐 꼬리로 보는 편이에요. 뭐 몸통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꼬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몸통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지켜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꼬리로 보는 사람들은 추세선도 그리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꼬리가 됐든 몸통이 되었든 조금 아쉬운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일봉상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현재 분봉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추세 관점에서도 좀 봤었죠. 추세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모멘텀은 모멘텀인데 결국에 추측을 할 때는 차트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분석이 안 맞는데 왜 하냐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차트 분석이 저는 나름대로는 제 기준대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살짝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약간 이 정도의 트렌드를 보고 이렇게도 그려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그렇게 막 매수로서 가담해볼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좀 최근에 여기서는 좀 지켜줬었고요. 여기서도 조금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탈이 이렇게 나왔죠, 또. 그러면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냐, 이제 신규로서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전략을 짜게 되냐면은, 보통은 그래요. 여기를 이제 이 빨간 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제 다시 매수로 가담을 합니다. 보통. 아니면은 최소한의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는 구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흐름을 보여줄 때 보통 저는 매수로 가담을 하고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막 확률이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가 또 저항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데를 기반으로 해서 저항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막 메리트를 보인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떤 사이클이 나왔을 때는 또 다시 매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오늘 15분봉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제가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약간 이런 트렌드죠, 현재. 이런 트렌드였는데, 아니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볼 수는 있었겠죠,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락,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발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깃발형 패턴으로 약간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매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관점을 봐요. 그러니까 일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분봉에서도 60분봉도 봤다가 15분봉도 봤다가 5분봉도 보고, 매매할 때는 1분봉 보면서 매매를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분봉상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이거를 추세를 돌리길 바란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메리트 있을 만한 자리들은 충분히 나오겠죠. 메리트가 있을 만한 자리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흐름을 또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주봉
뭐 좀 약간 제 분석 내용이 항상 좀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매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는데,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매수다. 예, 매수를 한 2달 정도 봤죠.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매수 구간입니다. 예, 매수 구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 메리트는 있죠. 실질적으로. 예, 매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또 언제든지 뚫어낼 수 있는 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자리들, 그러니까 손절을 줄일 수 있는 자리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지켜보는 방향이 맞겠죠. 예, 손절을 내가 최대한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줄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손절을 줄이고 기대치 수익은 높일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찾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그런 자리들을 봤을 때 그런 정보를 드려야 여러분들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봤을 때 더 조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는 시점이라서, 사이클은 현재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예, 이전에 매물대 정도는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쭉 떨어졌으면 여기서 봤을 텐데,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이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반등 파동도 저는 이 사이클 안에 또 들어가요. 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을 때는 또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되는지도 계산을 합니다. 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저는 최근에 영상 제작을 여러 개를 했는데, 피보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보나치 6에서 받게 되면 보통 이제 45,000원, 300원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45,300원대 가격대에서 주목을 하는 편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 45,300원 정도 지지받는지 한번 보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45,300원 정도를 지지받는지 보시고, 거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거기서 주목을 해본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캔들이 이쁘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손실과 수익, 예,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처음 보신 분들은. 근데 개인적으로 뚜렷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관망입니다. 예, 아직까지 매수나 매도, 그러니까 밑에 계신 분들은 이런 평단에서 잡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홀딩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수익 실현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계신 분들은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데서 물렸다라든지 이런 데 내려오는 파동에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뚜렷하게 매수다 매도다라는 포지션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갔네라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저는 매수를 외칠 거예요. 매수를 외칠 건데, 아직은 관망이다. 네, 관망이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봉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매도세가 엄청 강하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주봉은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 테크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6,76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96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